자, 여섯 번째 영상 찍도록 할게요. 생년도 은근 양이 많네요. 자, 23년도 수학 능력 시험. 자, 2번을 보시면 5번 선지를 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갑은 도가고 을은 이제 그 불교죠. 5번 하늘이 부여한 순선한 본성을 따르는 삶. 일단 이건 불교 입장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불교 입장에서 하늘 본성은 뭐 선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불교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늘이 아니니까. 자, 도가 입장에선 여러분들 하늘이 부여한 순선한 모습 일단은 두 가지죠. 일단은 요게 틀렸어요. 도가에게 있어서 가지고 하늘은 만물의 법칙인 도 아래에 있는 이제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뭔가 부여하는 게 아니고 얘도 그냥 천지자연의 그냥 원리로서 그냥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눈 내리고 비 내리고 이런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지만 도가 사상에서도 순선하다라고 보면은 이건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출문제 보다 보면 다 자연스러운 소박한 질박한 이런 표현 나오지 선하다 누가 키가 크고 누가 키가 작고 다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그 이거 갖고 선악을 나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둘 다 틀린 걸로 보셔야 돼요. 거의 뭐 윤사에서 나온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4번. 이 당시에 이제 그 고난도였는데 대부분 맥킨타이어가 출제되는데 더 기울이면 이번에 9월 모의고사로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고난도로 윤사처럼 나왔어요. 특히 제시문에 보면 이제 중용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 덕, 특히 도덕적 덕은 중용을 특징으로 하죠.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 아니라 자,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고난도를 낼 수 있는데 관계에 있어서의 중용, 대상으로서의 중간. 이제 산술적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 나라에서든 1과 10의 중간은 5라고 볼 겁니다.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 이런 산술적 중간이겠는데 관계성. 아까 선생님이 옛날에 맨날 치킨으로 비유를 했었죠. 치킨 한 마리는 적당한 양이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관계성.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용은 두 악덕, 지나침도 악덕이고 모자람도 악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악덕과 악덕 사이예요. 만약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내면은 여러분들 이거 오답입니다. 왜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사이가 아니라 나쁜 것과 나쁜 것의 사이가 중용, 적당한 상태니까 알겠죠? 자, 이거는 한번 문제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자, 인간의 고유한 모습. 이것도 거의 윤서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도 환경윤리처럼 인간이랑 동물이랑 식물이랑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 식물이랑 인간이랑 공통적인 부분은 생장을 한다는 거고 동물이랑 인간이랑 공통적인 부분은 욕구, 욕망,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인간만의 고유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성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성이란 말이 없어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바로 이성이라고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생윤에서도 출제가 됐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리을 이것도 거의 윤사에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자 플라토니도 아리스텔리스든 용기라고 하는 것은 중용이죠. 도덕적 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감정 을 갖는 게 아니라 마땅한 때에 마땅한 상황에서는 두려움의 감정을 갖는 게 그게 용기라고 볼 수 있는 거. 후퇴할 때는 후퇴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리스텔레스가 말하는 용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아리스텔레스 입장에서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도 그 윤사에서 나왔지만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땐 표출 해야 돼요. 그래서 화낼 때는 적당히 화내고 무조건 참으라고 얘기 안 해요. 욕구, 욕망 이런 것도 쾌락 이런 것도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뭐든지 어떤 시험 문제에서 뭘 갖고 내든 쾌락을 갖고 내든지 뭐 혹은 아까도 화를 갖고 내든지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야.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적절히 충족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긴 해요. 여러분들 뭐 살인이나 뭐 시기 질투 같이 그 자체로 나쁜 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체로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적절하게 해야 될 것도 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쾌락 조심하셔야 돼. 쾌락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 9번 롤스. 갑은 이제 롤스고요. 자, 요거 고난도였죠. 이건 그 당시에 수능 특강에 수능 완성에 있었던 건데, 자, 1차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의로운 거는 여러분들 그냥 똑같이 소득, 이건 권리는 아니에요. 진짜 소유물.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평등 분배가 가장 정의로운 방법 중에 하나죠. 똑같이 나누면 누구나 해다. 근데 불평등하게 나눴을 때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일 때는 여러분들 2차적으로는 소득, 소유물을 차등 분배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것보다 요거를 선택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 전제 조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이게 없다면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는 게 이게 안 된 여기에서 이 조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의 양이 증가되지 않는 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정의 높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되게 어려운 선지였어. 이거 되게 어려운 선지였죠. 자, 그 다음에 10번 환경률 다시 한번 보자면 칸트 이거 이번에 9월 모의고사 칸트 칸트 제시만 똑같이 나왔죠.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이게 영어로 하면 리가드예요. 리가투. 그래서 의무긴 의무예요. 의무긴 의무인데 간접적으로 성립되는 의무.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존재에 대한 의무로 자 이거는 영어로 하면 쉬워요. two word예요. two word. 그래서 이거는 의무긴 의무인데 직접 의무. 그래서 칸트는 인간에 대한 의무와 동식물, 무생물에 관련된 의무를 같은 걸로 뭔가 여기서 혼동은 같은 걸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요것들을 이런 간접적 의무를 동물과 무생물에 대해서 이런 성립되는 이런 의무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번에 9월 모의평가 나왔던 건 결국 이거를 위한 거죠. 이걸로 모든 것은 다 이걸로 환원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억. 자, 절대적 의무 이거는 그냥 뭐 문제도 안 풀고 그냥 요 생활과 윤리에서 절대적이다의 반대말은 게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는 건 절대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의 반대말 조건적으로는 되고 그 조건 충족 못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요 반대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B는 한번 보면은 자 갑은 테일러, 을은 칸트, 병은 싱어죠. 자, 여기서도 대우. 이것도 이번에 이제 뭐 9월 모의고사 출제하는데 자, 종이 다르다. 인간과 동물, 인간과 돼지 종이 다르죠? 이런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 이게 포인트.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자, 테일러는 인간과 뭐 예를 들어서 인간과 뭐 동물을 칠게요. 그냥 테일러도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하라고 하진 않아요.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니까 다르게 대우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식량으로 쓰는 것도 허용하죠. 예. 똑같이 대우하면 그냥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진 않잖아요. 인간은 똑같이 대우해야 되니까 인간은 뭐 성별이 다르든지 혹은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거나 식량으로 쓰거나 이건 정당화될 수 없죠. 근데 테일러가 동물이나 식물은 다르게 도덕적으로 존중은 하지만 더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식량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칸트는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니까 인간과 동물 당연히 다르게 대우해야죠. 싱어도 다르게 대우할 수 있죠. 그래서 동물 대표적으로 그냥 동물 실험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과 동물은 다르니까 공리에 도움이 되면 조건부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니까 실험 동물로 쓰는 거 허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 오랜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쳐놔 다시 한번 풀어봐.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거는 이제 갑은 로크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거 봐봐. 이것도 6월 모의고사 출제된 것 같은데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조금 이제 올드 하긴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개인이 가집니다. 사적 처벌권이요. 선생님, 자연법의 집행권은 얘들아 쉽게 말해서 자연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집행할 권리라고 그냥 줄여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이걸 갖고 처벌합니다. 처벌권을 가져요. 근데 사회 상태에서는 이거를 국가한테 넘기니까 이거를 국가가 공권력으로 하죠. 그렇죠?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 로크도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에요. 아퀴나스 영향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정법은 자연법의 영향을 이제 근거해야 되죠. 그래서
하시면 이건 되시면 이건 이미 6월 평가에 나와가지고 내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주어 잘 봐야죠. 사회 상태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 발생 시 모든 당사자 모든 개인이 스스로 재판 그러니까 공통의 재판관이 없다라는 거지 각자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도 얘기했었죠. 누가 내 아이폰을 훔쳐갔다 각자가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각자 해석이 달라. 나는 손을 잘라버릴 거야. 나는 그냥 두들겨 팰 거야. 난 어떤 자비로운애는 난 그냥 풀어줄 거야. 뭐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각자 서로 다르니까 이게 이제 불편해서 전쟁 상태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크도 전쟁 상태의 원인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공통된 재판관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정답이죠. 되게 잘 낸 문제입니다. 13번. 자, 칸트와 모겐소는 계속 어렵긴 하죠. 내 생각에 수능 때도 거의 킬러, 얘네들이 오히려 이제 킬러처럼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자, 갑은 모겐소고 을은 칸트예요. 자, 갑만 볼게요. 모겐소. 경쟁 국가의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 되게 이것도 거의 나올 때 센세이션 했는데, 자, 우리 국가의 행동 경향성은 자, 모든 국가는 뭘 위해서 하죠? 바로 목표가 국익을 위해서요. 이번에 9월 모의 평가도 그러왔지만 그래서 그 정치적 행위의 도덕성 여부도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죠.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 미국이랑 지금 우리나라 정치 얘기하고 싶은데 좀 선생님이 특정 정치인 대통령 얘기하는 게 여러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미국도 우리나라 현실주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국익을 위해서 뭐든지 외교 정책할 때 이렇게 하죠. 그러면 미국도 다른 나라들나 러시아 같은 나라, 중국이나 같은 나라, 북한도 다 비슷할 거야. 현실주의에서는 다 국익을 위해서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둘 다 국익을 위주로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거를 위해서 외교 정책을 하면 다른 나라도 이거를 위해서 한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다 국익을 추구하니까 이게 이 기본 개념에서 연계한 심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국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행동 경향성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외교 정책처럼 지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랑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아까 기싸움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니은 국가 간 동맹 없이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전형적인 생활 관련해서 정확한 그 이해가 필요한 문제죠. 뭐 사상가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니은처럼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국가 간 동맹, 이거 군사 동맹이죠. 이거 말고는 세력 균형 불가능하나요? 아니죠. 가능해요. 이거 없어도 나 혼자 우리나라 혼자 선생님 그 교재에서도 두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군사 동맹의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군사력을 늘려가지고 세력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겐소가 두 가지 얘기했죠. 방법을.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 없이도 두 번째 방법 쓰면 되니까 불가능한 게 아닌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14번. 자, 피터싱어. 자, 그래서 리을만 볼게요.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에 대한 심의불복종은 불가능한가? 자,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 쓰죠. 다수의 견해를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세요. 진정으로 반영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진정으로 반영을 못했 이거는 쉽게 심의불복종할 수 있죠. 근데 합법적인 절차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했더라도 다수결이 정의로움을 보장하는 거 아니죠? 다수결이 공의의 증진을 보장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했더라도 심의불복종이 가능하다. 정의를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반영을 했든 안 했든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 그냥 뭐 그 다수결의 원칙을 뭐 이건 기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한 건 아닌데 다수결의 원칙이 정의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번 해외 원조고 여기서도 이제 싱어만 볼게요. 피터 싱어고요. 자, 이거는 되게 그 당시에 원전을 되게 진짜 직접 보내서 원조의 의무는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할 것을 원조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야, 길어. 네, 좀. 자, 이거는 이제 그거죠.
기본 개념은 피터 싱어는 무조건 해외 원조 옹호하는 게 아니야. 특히 원조 주체한테 이익의 감소, 이걸 큰 이익의 감소, 이게 예상될 경우에는 원조 무조건 원조하라고 보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 써놨어요.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비슷한 말이 이거 상응, 대응하는, 상응하는, 대응하는, 유사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상당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좀 쓰이네요. 야, 상당하네, 약간 비슷하네, 상응하네 이 뜻이에요. 유사한,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이 악의, 이 나쁜 일에 상응하는 큰 중요한 일을 희생한, 이게 이 문장이 되겠는데, 조금 이게 피터싱어 원전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원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게 조금 문장이 어색해요. 조금 유문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상응하는 엄청 중요한 이것을 희생할 것을 원조 주체한테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큰 원조 주체한테 큰 피해를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터 싱어가 얘기죠. 원조 주체한테 너가 쓰고 남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한테 쓰고 남은 여유로운 돈을 가지고 이제 원조를 하라는 거지, 정말 이거에 상응하는 큰 금액, 중요한 일, 이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할 수 없죠. 사실 이거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출제된 적도 없고, 되게 조금 그 당시에 조금 많이 너무 오버했다. 특히 원전을 그대로 따서 내서 애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약간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결론은, 기본 개념은 원조 주체한테 큰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원조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자, 18번. 자, 여기 제시문에서 이게 지금 일반 의제니까 루소죠. 법은 일반 의제, 이거는 윤사에서 했고 생윤에서 했죠. 사회계약론 할 때 했죠.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 이거 일반 의지의 보편성, 공익과 그 다음에 대상, 이거는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민들의 보편성을 결합한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서 한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일반 의지를 반영한 법을 위반한 살인범은 바로 요건 좀 알아두시면 될 거. 사회계약을 파기한 자죠. 근데 사회계약의 목적이 뭐죠? 결국은 이거잖아. 자기의 생명 보존, 재산 소유권 보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 이 말이 들어가도 맞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이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데 이 계약을 스스로 깬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형 또는 추방, 벌 받아라. 자, 10번을 보면은 C가 누구냐? 이제 이건 루소고 병은 칸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계가 더 된 것 같아. 칸트가 이제 비판을 내죠. 살인범은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거는 칸트는 쉬워요. 선생님이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인격을 두 가지 나눴죠. 시민으로서의 자격, 시민적 인격성, 그다음에 인간 자체로서의 인격, 도덕적 인격. 근데 칸트는 살인을 저질러도 인간 자체로서의 인간성은, 인간의 존엄성은 남아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풀리는데, 루소 입장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루소는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살인범에게 어떤 인격성도 인정 안 해요. 이거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 루소 입장에서 뭐예요 하면은 그냥 시민으로서 도덕적 인격 둘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 문제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24년도 6월 갈게요. 자, 이건 너무 쉬워서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원래 윤사에서 나왔는데 생윤에서 처음 나왔어요. 2번. 자, 갑, 맹자. 그래서 항산, 항심. 자, 백성은, 평범한 학생은 항산이 있어야만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자, 주어 낚시 조심. 근데 학생들은 그래도 되는데 선생님이 급식 하루 안 줬다고 선생님이 막 도덕적 마음을 버리고 막 흑화해서 개판치면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성인 군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백성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 백성이. 자, 3번. 자, 그다음에 3번은 맥킨타이어. 근데 이제 이건 어려운 거 없는데 이거 혹시나 니네 헷갈릴까 봐, 아리스토텔레스 빠도리가 맥킨타이어잖아. 그래서 그 겹친 용어인데 쌤 교재는 없어 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조음, 조음이란 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말인데 얘도 쓴다. 그다음에 목적성, 약간 삶의 목적, 이것을 이해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 개념인데, 목적성 그다음에 조음선, 이거 맥킨타이어에서 나와도 그냥 당황하지만 마, 알겠지? 그냥 덕일리는 다 이거 강조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다음에 5번 시민불복종 볼게요. 이제 롤스입니다. 자, 시민불복종은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된다. 이거 쉽죠.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된다. 이거는 한번 학평에서도 출제가 됐고 이게 이제 기준점이 이게 사회제도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 정의의 원칙이 규제, 통제, 컨트롤하는 게 뭐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법도 들어가죠. 여기선 대표적으로 헌법, 나라의 최고법, 헌법이지만 일반적인 법뿐만 아니라 심지어 쌤이 수업 때 얘기했죠. 이거 헌법 위에 뭐가 있어? 요거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 제도도 규제하고 요것도 헌법도 규제하는 둘 다 맞는 거야. 알겠지? 헷갈리지 마. 그다음에 갑은 이제 싱어죠. 그래서 B 보시면 이것도 뭐 이것도 뭐 롤스랑 똑같이 이해하면 되죠. 니은을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싱어 입장에서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가? 조금 시민불복종은 반대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반대함으로써 이런 민주 체제나 싱어도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 물어봤었죠. 민주 체제나 이런 민주적인 이제 올바른 민주적인 결정 이 말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애들이 조금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적 결정이라는 거는 이제 뭐 특정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민주적인 이런 것들을 아까 말했지만 다수가 뭐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으로 민주주의인 거 아니까 이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복원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서 복원하려는 시도가 맞습니다. 알겠죠? 예, 조금 이거 애매하죠? 예. 이번에 9월 모의고사처럼 차라리 민주 체제라고 했으면은 좀 더 나았을 텐데 민주주의적 결정.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다수결처럼 다수의 의견을 진정으로 반영했더라도 그게 진짜 그게 이제 그 싱어에 따르면 반드시 민주적인 결정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알겠죠? 좋은 선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아마 싱어 원전에서 그냥 따온 선지인데 민주적 결정이라는 말이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선생님 봤을 때 좋은 선지가 아닙니다. 차 이번에 9월 모의 평가 선지가 훨씬 나왔다. 자, 리을 이익 집단 나왔다고 무조건 X 치지 마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 동기가 집단의 이익에 근거하면 안 되는 거고 사회 내 이익 집단이 불복종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이걸 동기로 삼으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풀어보면은 이익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되고 이익 집단이 정의관을 동기로 삼아서 했으면 된다는 거죠. 약간 이거는 말장난. 근데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시민복종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진짜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책자에 써놓은 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죠? 이익 집단 나온다고 무조건 X 치면 안 돼. 알겠죠? 이익 집단을 동기로 삼으면 그거 양심적 거부.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리를 동기로 하면 양심적 거부. 근데 종교 집단이 시민 불복종 할 수 있겠죠? 이거에 근거한다면 종교 집단이 할 수 있고요. 이익 집단이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장난 되게 조심하셔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용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6번. 이건 이제 홉스. 이 당시에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디귿은 그러니까 절대 권력 얘기한 겁니다. 주권자는 평화 공동 방위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주권자가 따르는 선생님 수업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권자는 실정법 안 따라도 돼요. 실정법은 안 따라도 되고 주권자는 자연법은 따른다고 얘기했었죠. 주권자가 따르는 자연법의 명령입니다. 평화와 공동방위 이게 이제 사회계약의 목적이자 그 다음에 자연법의 명령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정법이야. 주권자는 실정법 무시해도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도 참 이게 애들이 요 말 때문에 어려워했는데 국민의 힘과 수단 그러니까 국민들의 뭐 노동력이나 힘과 수단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을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건 이건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건 잘 몰라도 얘들 알겠지? 그냥 국민들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자의적으로 써도 된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지? 이걸 목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얘는 절대 권력자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자, 8번 갑은제 노직이고 을은 롤스인데 자 이때 당시 제일 진짜 이거 우연성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진짜 극치에 다다랐는데 특히 이거 나왔었습니다. 다 외워둬야 돼요. 선생님 책자에 있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기억, 지능 지수에 따른 무엇 무엇에 따른 분배 원리는 무조건 이제 정형적은 맞죠? 정형적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가 너는 IQ 100이니까 이만큼 100 주고 너는 IQ 70이니까 70만큼 줄게. 이런 원리가 역사적이냐 비역사적이냐 이걸 알았었는데 이게 되게 지엽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인강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다뤘던 것 같은데 자, 딴 거는 역사적인데 지능 지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 지능 지수는 어렸을 때 지능 지수가 나이 먹어서도 지능 지수죠. 잘 안 바뀌어요.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IQ 100으로 태어났으면 예를 들어서 이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IQ 100. 그쵸?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비역사적이 알겠지? 그래서 틀린 거야. 자, 디귿. 이제 룰루스 입장에서 천부적 능력. 이거 운이죠? 운 써놓고 분배 몫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 제거는 아마 아닐 거예요.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도 우연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우연성은 운은 계속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게 너무 크지 않도록 부잣집 딸내미는 덤덤 더 잘 나가고 가난한 집 딸내미는 점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 격차를 얘들아 넓혀야겠어 아니면 줄여야겠어? 줄여야겠죠. 아예 제거하는 건 안 돼요. 아예 제거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계속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이거를 운의 차이를 좁혀야겠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대입 특별 전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입 특별 전형 재수가 없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애도 대학에 있어서 영향을 너무 크게 받지 않도록 이것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경감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지 완전 제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운이 분배 몫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필요 있다. 그러니까 X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갑은 칸트입니다. 자, 근데 칸트의 국제평화랑 형벌에선 여러분들 사회계약적 관점 이야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번에 이제 이거를 국제평화에서 냈었죠.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자연 상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로부터 이제 계약을 통해서 약간 합법적인 상태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통적인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서로가 지멋대로 막 싸우는데 이제 합법적인 상태로 계약을 통해서 합법 상태 들어가면 당연히 여러분들 공통된 처벌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계약의 칸트의 사회계약적 관점입니다. 별표처 자 나올 수 있으니까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그러니까 합법적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 멋대로 막 전쟁 상태로 살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가 국가 체제에서 살려면은 모두가 따라야 될 강제성 형법 있어야겠죠. 오케이 알아두시죠. 이번 이제 9월 모의평가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머릿속에만 있으면 될 거야. 그러면 이번 문제처럼 안 틀릴 거야. 자, 그다음 병은 베카리아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다. 그래서 그 권리도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죽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걸 정당할 수 없다. 뭐 자살 이런 거를 생명권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베카리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선생님 봤을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거 갖고 뭐 하나의 권리이다.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자신 자살의 문제든 사형의 문제든 사형은 생명권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 칸트 루소 그 다음에 베카리아. 자, 디귿을 볼게요.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할 비판입니다.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하는데, 자, 형벌에 대한 권리,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거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자, 사회적 그 대표라는 말도 중요하고, 자, 루소 입장에서는 대표자는 그리고 입법자는 시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형벌을 내려요. 범죄자에 대해서 넌 사형, 넌 추방. 자, 그래서 루소 입장에서 형벌권이 있는 게 맞아요.
베카리아도 사회계약적 권, 이건 사회계약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베카리아도 입법자인 시민들에게 형벌을 내릴 권이 있다라는 것을 얘도 강조하기 때문에 틀렸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좀 이것도 처음 나왔어요. 이것도 그 당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카리아가 사회계약적 관점이 있다고만 배웠지, 베카리아가 뭐 입법자가 누구 이런 것까지는 안 믿고, 뭐 우리가 뭐 사회계약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때 당시 처음 나왔어요. 이제 베카리아도 이제 시민 입법자라고, 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린 이제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같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해를, 같은 그냥 사회계약 관점에서 얘도 이렇게 입법자, 시민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살인자에 대한 사형, 이거죠.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자, 칸트 사회계약 관점 맞죠? 그리고 실제 시민들의 동의가 아니고 이성 법칙에 따른, 이성적 예지계에서 이성 법칙에 따른 계약이죠. 그거에 의하면 죽은 놈, 사람을 죽인 놈은 죽여야 된다라는 게 이성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베카리아는 사회계약, 실제 인간들의 계약 과정에서 누가 미쳤다고, 아까 말했죠, 제일 중요한 자신의 권리를 넘기겠냐.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칸트의 비판으로 적절하죠. 5번이 정답이죠. 자, 13번 볼게요. 이거는 요나스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자, 우리 생활관리에서 특히 이 단어는 하버마스나 이제 요나스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 사상가들이 많이 썼던 용어인데, 여러분들 일단 이 단어는 생활관리에서 나오면 무조건 이제 나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은 이성인데 도구적 이성, 그러니까 도구로서 쓰이는 우리가 이제 약간 이성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인격 존중을 하는 이성 이런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약간 효율충, 약간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 효율성만 엄청 중시하는 그런 이성적 사유를, 이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특히 하버마스가 많이 쓰는 말인데, 여기서 요나스에서도 나왔네요. 어쨌든 과학기술과 개발 활용 주도하는데, 도구적 이것만 추구하면, 효율성만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럼 지구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나쁜 뜻이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갑은 테일러. 이것도 혹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식물 예시로 들면, 식물 의식이라는 게,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conscious인데, 이제 conscious, 발음이 헷갈려요. conscious, 모르겠다. 비슷한 말로 자기 의식, 뭐 자의식이든, 뭐 인간이나 동물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레건 같은 경우에는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7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의식도 있어요.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일러는 생명이랑 목적 추구적 행위가 있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식물은 의식이 없죠. 없는 생명 유기체죠. 하지만 이제 보호하니까 얘는, 그러니까 있든 없든 이게 조건 아니에요. 이건 상관 안 해요. 이거 없어도 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을은, 이거는 조금 지역. 이걸로 내면은 진짜 그날 그 해수는 개해봐. 자, 동물은 인간한테 이제 도움을 줬던 동물들에 대해서 간접적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 상관없어. 동물. 그래서 칸트는 동물 학대에 반대해. 근데 이제 무생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칸트는 식물 안 들어가요. 칸트는 식물 안 들어가고, 그 도덕, 그 학대 금지나 뭐 이런 거 파괴 금지에 약간, 식물 조금 헷갈리네. 선생님 다시 좀 알아볼게. 식물이 아마, 칸트는 식물을 생명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교육과정 이탈이어가지고 이건 안 낼 거고.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칸트 문제에서 식물 물어본 건 없었을 거예요. 그 식물 보호에 대해서 물어보고, 무생물은 칸트가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여러분들 자연 안에 있는 자연물들 중에서 특히 무생물, 모든 무생물은 칸트가 파괴하지 말라고, 보호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알겠지? 조건이 있어. 아름다움. 이게 이제 칸트 미학, 그 예술, 미학이랑 연결되는데, 아름다운 이거를 보존하면서 그 숭고미, 우리 이제 책자 있죠. 숭고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미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칸트는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돌멩이를 무조건 파괴하지 마라 이게 아니야. 약간 아름답고 가치 도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이런 약간 울산바위 같은 아름다운 이런 거를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낚시 내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무생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적 그게 가치가 있는 그런 무생물만 보호하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결론 써놓을게. 음. 이걸로 내면은 대박이겠는데 어쨌든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건 쉽네요. 19번 칸트죠? 도덕주의죠?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은 여러분들 생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봤을 때 그 입장에서 국가가 뭐 이성적이고 국가가 뭐 인격 최고 이런 걸 뭐 국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칸트는 인정해요. 칸트는 국가가 서로 인격체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목적으로 대화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혹시나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 국가가 선생님 어떻게 인격체예요? 하면 칸트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자, 그 다음에 24년도 9월. 자, 2번, 이건 되게 제시문은 윤사 같네요. 네, 제시문은 윤사 같은데, 생윤부는 칸트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윤사가 뒤질라기 어렵게 나오죠. 잘 몰라도 되고, 의지의 자유, 이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당연히 타율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준칙이 법칙과 우연적인 반대말, 필연적으로. 이게 도덕성은 행위가 의지의 자유를 이걸로 선의지를 자율적으로 따르면 준칙이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 이제 선의지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선한 의지로 간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랑 상관없이 그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준칙이 법칙이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이제 그거는 선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실패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윤사에서 이거 갖고 얘기지만 어떤 것도 선의지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심지어 목적 달성 실패해도 가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거 윤사랑 생윤이랑 같이 공부할 때 키워드 어떤 것도 어떠한 외부 조건도 선의지의 가치에 선의지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선의지가 딱 필연적으로 조화있고 선의지로 간주를 받으면 어떤 외부 조건도 선의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 7번 시민불복종 롤스. 1번은 이제 쉽죠?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으로 제한될 수 침해가 아니야 제한이야. 여기까지도 그 롤스의 침해와 제한 그 구분해서 봐야 돼.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선생님 말했죠? 시민불복종이 대상이 되더라도 반드시 실시하라고 하진 않아요. 롤스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진짜 개에바 부정의한 법. 시민불복종 대상은 돼. 이제 레이더에 포착은 돼. 너는 불복종 대상이야. 근데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를 고려하거든. 시민불복종의 효율성, 사회의 효율성. 허용해줬다가 사회가 개판 5분에 완전 그 좀비 아포칼립스 같은 영화 보면 나오는 막 세상이 다 파괴되고 그렇게 될까봐 이것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어. 시민불복종 주체도 이걸 고려해야 돼. 알겠지? 내가 했다가 세상이 완전 혼란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한될 수 있는 거 맞아. 알겠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문제에서 이제 물어봤죠. 시민불복종 대상이 돼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5번.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한 정치행위다. 자, 원칙은 원칙인데 정의의 원칙은 아니죠.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사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민주사회의 아까 원칙 중에 하나잖아.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민주사회의 원칙에 대해서 요거 아까 시민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체제나 사회체제의 원칙에 대해서 존중은 하죠.
선생님이 이걸 이제 담임 선생님 자체는 권위와 담임 선생님의 그런 원칙 자체는 존중은 하지만 예,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시민불복종이었죠. 그래서 이 민주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대한 충실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존중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그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기본 개념. 그 법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법에 대한 충실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돼. 근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사회의 체제나 사회 원칙, 법칙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X. 자, 그 다음에 이건 8번은 되게 귀염뽀짝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뭐 윤사에서도 말했죠. 우리도 좀 보자. 이것도 도가든 유가든 여러분들 욕구를 제거하라. 완전히 제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나친 욕구나 이제 뭐 그런 이제 사욕을 없애라 이런 말은 이제 사욕이란 말은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라 이제 그 지나치 사리사욕 같은 이제 사적인 욕구 이런 거를 의미한 거라서 그거는 제거해야 돼요. 그런 건 제거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냥 욕구를 제거한다는 거는 이거는 배고픔 자체를 약간 말 뉘앙스가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 뭐 지나친 욕구를 제거한다든지 그 같은 말로 사욕을 이제 윤사 같은 경우에는 정약용이나 성리학에서 이것을 인욕이라고 하는데 인욕 지나친 이제 사욕 사적인 사리사욕에 따른 사리사욕 사적인 욕구 그다음에 인욕 이건 인간의 욕 약간 이제 인욕 이런 것들은 제거가 맞고요. 그냥 욕구를 제거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간이 로봇도 아니고 졸리고 배고픈 것 자체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X예요. 알겠죠? 네. X고 유교 입장에서도 이제 제거고요. 유교 입장에서 X고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가는 장자 이야기거든요. 도가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도가도 욕구 자체, 그러니까 도가가 뭐 깨달은 사람, 뭐 지인, 진인, 성인 이런 사람들이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어 모든 동양 사상에서 다 불교도 심지어 지나친 욕구, 그러니까 욕구에 대한 집착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집착을 제거하라고 해야지. 석가모니가 그 중도를 얘기하는데 배고픔 자체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유교, 도가, 불교 다 지나친 욕구나 사욕 이런 거를 제거하라고 하는 거지 욕구 자체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는다. 별표 쳐놔. 그래서 모든 동양 사상이 그래서 반대 부정할 내용입니다. 이거 위험한 말입니다. 알겠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칸트 을은 이거 되게 이제 유명한 문구인데 이거 대놓고 칸트가 베카리아 이제 뭐 저격하는 표입니다. 베카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칸트가 아니다. 동시대 살았다. 동시대 살았던 거 아닌데? 아무튼 그 칸트가 후배예요. 근데 이제 베카리아가 이제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칸트가 저격을 해요. 아니다. 그것은 이제 이거는 그냥 중요한 말은 아니야. 얘들아. 그냥 이거 그냥 약간 관용구처럼 쓸 수 있는 표현이어가지고 그냥 갖고 왔어. 그냥 법의 외국 이제 뭐 사형이 안 된다라는 뭐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거는 법의 왜곡이다 하면 이제 맞는 말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실전법보다는 약간 그 법칙을 얘기하는 거겠죠. 법칙, 도덕 법칙에 따른 이제 이거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벌의 법 그리고 이런 법칙은 정언 명령, 사회 이익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 명령하는 거, 무조건 집행돼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자, 그래서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 자, 범죄의 억지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이것도 되게 진짜 그지 같은 문제였는데, 아니라라는 말이 이게 완전 배제하는 그 출제 의도를 보니까 아니라 이게 완전 그 형벌의 강도를 아예 배제하는 표현이라 틀린 거래요. 칸트는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가 조금만, 최소한 조금만 있으면 0.01, 0.1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한 거지 아예 빵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의 강도는 최소한만 있어. 이건 최근 책자에 돼 있어요. 형벌의 강도는 최소한만 있고 지속적 인상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근데 조금 그렇죠. 자, 리을 선지는 되게 좋은 선지. 이건 별표 쳐놓고 한 번 더 복습.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 베카리아는 왜 틀렸을까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직이 틀렸어요. 본보기 말고 뭐도 있죠? 교화도 있죠. 얘는 플러스 교화도 있어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서 틀린 거. 칸트는 사형은 응보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하고 시민들에게 조리돌림하기 위한 본보기로 집행하는 그냥 응보적 차원에서 집행하는 거지 본보기로 이해 틀린 거지 칸트는. 그래서 둘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건 되게 그래서 잘 냈다. 칸트는 절대 본보기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자, 갑 테일러, 레오폴드 이거는 이제 싱어죠. 좀 재미난 선지 보여. 니은 개체와 공동체 이거는 이제 생태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전체겠죠. 개체와 전체 동등한 가치 이게 조금 애매하다. 왜? 되게 애매했던 문제였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얘는 그 식물 같은 인간, 동물, 식물은 이제 소중하고 얘는 그 뭐냐 간접적 의무가 간접적으로 성립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도구지. 얘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동등한 가치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싱어도 마찬가지. 어떻게 인간과 동물 같은 개체와 이거 동등한 가치가 되겠어. 얘는 직접적 의무를 다해야 되고 얘는 의무가 간접적으로 성립되는 거. 그러니까 동등한 가치가 보여줄 수 없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제 레오폴드가 조금 걸려. 레오폴드는 개체에게 생명 전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레오폴드는 이게 조금 걸리긴데 레오폴드는 개체보다 생명 공동체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겠죠? 그래서 야, 네 희생해서라도 얘 지키자. 그럼 이거 자체가 일단 동등한 가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1대1 등가 교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도 사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레오폴드랑 싱어랑 테일러는 왜 동등한 가치가 아니냐면 여기에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레오폴드는 왜 아니냐면 얘한테 우선권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셋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이제 에리 프롬인데 이것도 이제 그 뭐냐 물론 단어 하나 볼게. 영속적이라는 말 나오면 줄임말로 해요. 영원하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영원한 줄임말 영속성 알겠죠? 영원한 이것만 알아도 혹시 다른 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은 이제 로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로크는 자 동의 종류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가 윤사에서는 나왔는데 생일에서 안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책자에 샜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간단할게요. 그 사회에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사회에 회원으로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는 명시적 동의만 돼요. 그러니까 동의가 두 종류가 있죠. 명시적 내가 직접 사인, 묵시적 내가 직접 사인 안 했지만 내가 국가 내에서 혜택을 보고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놓고 말한 건 내가 국가 안에서 동의 안 했어도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막 농사 짓고 막 그러고 있으면 너는 암묵적으로 너는 동의한 거야 이건데 이거는 사회에 가입할래요 이거는 명시적 동의만 되고 이거는 법의 그 처벌 이거 법률의 지배하에 있는 건 이거는 명시적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윤사에선 이미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only 명시적 이것만 되고 요거는 내가 명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또는 이게 중요하죠. 묵시적 암묵적인 동의만으로도 이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생윤에서는
여러분들 생윤에서는 이거 가지고 아직 한 번도 문제를 안 냈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별표 쳐놓자. 자, 디귿. 자연 상태에서 이거 주어 잘 봐요.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통된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교묘하게 낚았죠? 자연법은 공통적으로 다 공통된 자연법은 부재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이성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공통된 뭐가 부재한 거냐? 자연법이 부재한 게 아니죠? 잘 냈죠. 문제 잘 냈죠. 재판관. 그래서 틀린 거 알겠죠? 자연법은 부재하지 않았어요. 자연 상태에서 알겠죠? 그냥 15번까지 하자. 네, 15번까지. 자, 롤스 노직이고요. 자, B. 롤스 입장에서만 볼게요. 자, 이것도 출제 연계죠? 그때 우리 2023 수능. 자, 평등. 자, 일단 이거 이제 잘 알아. 애들이 권리냐, 실제 재산 소유물이냐? 이제 재산이네? 권리 아니네? 그럼 애들이 무조건 권리는 재산 차등적으로 분배해야지. 그래서 순위가 되죠. 일단 1차적으로는 평등 분배가 정의로운데 만약 평등 분배를 포기하고 불평등한 분배를 선택했을 때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이제 정의 원칙에 대해서 그게 이제 허용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권리의 평등 분배, 재산의 평등한 분배도 정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죠. 정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적인 정의 분배인지 이거니까 모든 다 권리수 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두는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정의 원칙에서 요것도 허용되고 차등적인 분배도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진도를 진짜 못 나가 거의 끝 하는데 점점 이제 설명해주고 싶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점 안 되네요. 예, 진도가 늦어지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7번째 영상에서 마저 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